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의 마켓캡은 변동이 없고 비트코인 2%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리플 XRP에 대한 기사 두 가지를 뉴투데이에서 보겠습니다. 리플 대 SEC 사례가 조금 냉랭해졌다. XRP 커뮤니티의 의견인데요. bit cold, 좀 차가워졌다, 식었다, 냉랭해졌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데, 최근 리플 SEC 사건에 대한 소식이 XRP 커뮤니티와 공유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트위터 사용자들이 리플과 규제 당국 간의 소송이 이제 비공개로 진행될지를 궁금해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비공개로 돼서 빨리 일단락이 만약에 된다면 좋은 방향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추가 청문회로 알려진 날짜가 있는지 아니면 그 정보가 지금부터 공개되지 않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다, 이런 게 트위터의 내용인데요. SEC와 리플의 일정표는 지금까지 6월 18일, 24일, 1일, 2일, 그리고 또 2일에 한 개 더 있었고요. 8월 31일, 10월 15일까지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공개됐는데, 이 이후에는 공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그 SEC의 소송과 관련된 예정된 이벤트를 표로 보여준 건 필렌의 차트에서부터 가져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서 리플은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2명을 더 고용했는데, 법무법인의 클리어스 고틀립 스틴과 해밀턴 LLT 로펌의 니콜 테스인데, 법정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대변하기 위해 2명을 더 고용했다고 합니다.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의 변호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왈톤 가리슨 로펌이라고 합니다. 리플 개발자 관계 담당 이사가 XRP 사용 사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동일하다, 이런 기사입니다. XRP 커뮤니티의 외부 사람들이 종종 리플 관련해서 XRP 토큰이 실제로 사용 사례가 있는지 의심한다, 이거 유틸리티 토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리플을 투자하고 리플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리플 및 XRP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실제 사용 사례의 토큰이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플의 맷 해밀턴이라는 트위터가 XRP가 처음 만들어진 거를 설명합니다. 이분은 리플 개발자 관계 담당 이사입니다. XRP는 더 나은 버전의 비트코인이지만 사용 사례는 비트코인과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반론이 달렸습니다. XRP를 사용하는 은행이 없고, 그리고 쓸모가 없고 중앙 집중화된 비트코인의 복사본이다. 왜냐하면 리플사가 그것을 통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리플 개발 관계 담당 이사 맷 해밀턴은 이러한 추정은 사실과 거리가 멀고, 비트코인이 2009년에 만들어졌죠. 에너지 사용량을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개발자들은 XRP를 만들었는데, 이건 2012년 정도죠. 더 나은 버전의 비트코인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XRP인 거죠. XRP의 사용 사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유사합니다. 제3자가 필요하지 않은 P2P 지급을 제공하고, XRP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분산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XRP에 약 150개의 검증자가 있으며, 이것은 XRP에 대한 제어 확산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더 분산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Decentralize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일리 하들에서 코인쉐어의 투자 유입 규모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랜 공백기를 거쳐 암호화폐 펀드로 유입되고 있는 수천만 달러를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시장 유입을 돌아오면서 심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에 비해서 가격은 많이 하락했지만 상당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유입되기가 좀 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제품의 유입 규모는 5주 만에 처음으로 6,300만 달러를 달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9주 만에 처음으로 모든 개별 디지털 자산에서
유입이 나타났다.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보면 하락의 하락 끝에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이 이더리움을 뒤를 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3,900만 달러로 유입이 되고 2주 동안에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더리움은 3주 동안 1,800만 달러 유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칼다노 에이다는 2,210만 달러, XRP는 120만 달러, 폴카닷 상호 운영성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70만 달러, 비트코인 캐시는 40만 달러 규모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가 서스펜스, 밴된 그런 얘기인데요. 영국, 유럽에서부터 시작돼서 조금씩 각 나라에서 미국 SEC 그리고 다른 기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차츰차츰 거리를 두려 하려는 것이 보이지만, 바이낸스도 점점 규제 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이낸스는 주로 유럽 결제 네트워크 SEPA에 대한 지급을 중단한다고 말하는데, SEPA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 시스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의 유로화로 쉽게 송금을 할 수 있는 27개국에서 운영되는 유럽 연합의 단일 유로 결제 지역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7월 6일 사용자들에게 바이낸스는 이메일을 보내서 통제할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해서 지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특히 연초부터 단속을 시작한 각국 당국들이 하나의 주요 조치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업정지가 바이낸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바이낸스가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고, 전 세계 거래소들은 최근 시장 랠리 이후 규제 기관들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거래소들은 기꺼이 이런 레귤레이션 규칙들을 따르며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과도기라고 보고 있는 게 맞죠. 이런 것이 다 해결되고 정착한다면은 거래소 코인들도 오르고 거래소도 그 레귤레이션에 맞게 떳떳하게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영국 금융행동당국은 바이낸스가 영국에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가 부족하다고 말했고, 바클레스 은행은 그 이후로 거래소의 자금 이체를 중단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바이낸스가 국내에서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밝히고, 독일은 주식과 관련된 토큰을 제공하면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태국 증권거래소는 거래가 무면허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바이낸스를 전면적인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